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금일 비트코인 대규모 상승 임박 7가지 이유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대규모 상승을 예측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망을 7가지로 보고 있는 기사입니다. 7가지가 주요 이유라고 했는데 7가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지금 이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일스 도이처라는 사람이 전망을 한 내용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중요한 지지선 위에서 꾸준히 움직이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돌파 시도가 실패를 했지만, 현재 상황은 이러한 실패가 오히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소매 투자자들이 아직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중요한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거래 순위와 이제 구글 검색 트렌드를 보면 소매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소매 투자자들이 놓칠 수 없다라는 이 포모 심리에 들어가면 이러면 이제 과열 상태고, 이 상태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이제 현재는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시기이고, 이제 상승에 임박했다라고 보는 시야입니다. 그런데 소매 투자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바로 상승을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요. 약세장일 때가 항상 그런 경우였죠.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 역시 비트코인의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유동성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유동성 확대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주식시장이 회복될 때 비트코인도 S&P 500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 전체적으로 이 위험자산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공급 부족이 나오면서 앞으로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면서 트럼프의 이제 비트코인 전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국가의 준비 자산으로 삼아서 35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기간을 암호화폐 붐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과연 맞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인들을 대부분 다 나열을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 공급량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기사인데요. 그럼으로써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이미 쿠츠 리얼 비전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는 이 엑스를 통해서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107조에 달하며 새로운 고점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 확대는 자산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법정 화폐의 구매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로 법정 화폐 가치가 떨어져 이에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플레이션 방지 자산을 찾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건데요. 요색. 근데 앞으로의 비트코인 전망을 이렇게 지금 오렌지색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통화 공급량을 지금 이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두색 선을 따라가서 이렇게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격 상승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에서 나온 이 비들이라는 암호화폐가 이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로 확대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디지털 머니마켓 코인인 이 비들이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이 시장에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겁니다. 이 코인은 실제 지금 블랙록에서 나온 거고요. 이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토큰입니다. 네, 국채와 같은 이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토큰화하고 이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나온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가들만 이제 암암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500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이제 선물 거래, 파생 상품 거래,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긴밀하게 거래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 대상에는 바이낸스와 OKX, 데리빗 등이 지금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이라는 초거대 이 자산 기업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들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행보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푸틴이 브릭스에서 디지털 화폐를 논의를 확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들이 투자 개발에서 디지털 화폐 사용을 계속 논의할 것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달러로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회해서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 방법으로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를 주요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은 이미 스위프트와 유사한 이 금융 메시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이 국가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서 고성장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브릭스 페이 같은 플랫폼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고 해요. 브릭스가 이제 단순히 러시아만 들어가면 무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중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얼마나 과연 활성화가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디지털 화폐 확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사용을 강제적으로 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확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가 알트코인의 기회 열릴 것이다 라고 이 알트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석회사인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들은 이 비트코인에 비해 알트코인이 우세한 알트 시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차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지금 알트코인의 시즌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패턴이 한 번씩은 당연히 나와줬죠. 보통은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상승세가 뒤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데,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대부분 크게 나오죠. 워낙 가볍고 작기 때문에 크게 상승세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냐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알트코인 사이클 지표는 이 비트코인이 우세 체제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비트코인이 더 우세한 입장이라고 해요. 차트에서 알트코인의 비중이 이제 50 이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은 강하고, 만약에 저항선을 뚫고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지표가 50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알트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이제 강하게 돌아서는 이제 그 시점이 알트코인의 시즌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돌아가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주목하고 있다가 알트코인의 투자 시점으로 이제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레이원 승자 이더리움 아니야. 아니, 솔라나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애널리스트 이그나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더리움보다 이제 솔라나가 더 유리하다. 네, 이더리움이 7개월간 하락세를 계속 기록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자리가 오히려 위태로워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원인이 된 이 가치 분열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토큰 가격 모멘텀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 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원인이 돼서 가치를 이제 분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주회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회사들이 다 상장을 해버린 거예요. 주식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다 분열이 돼버린 거죠. 하나의 계열사인데 그 계열사들이 모조리 다 상장을 해버리니까 그 가치가 다 분산이 되면서 이더리움에는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 1의 이제 승자가 이더리움이 아니다. 더 이상은. 그리고 아직 레이어 2 블록체인이 생성한 전체 가치도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전체적인 확장에는 영향을 당연히 미쳤는데 가치를 이제 나눠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대항마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더리움에 대항할 레이어 1 솔루션들이 이제 크게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대항할 네트워크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것들이 대표적인 게 솔라나이고요. 솔라나가 워낙 지금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세도 굉장히 우세하죠. 그리고 지난 1년간 솔라나 토큰 가치가 552% 상승한 것에 반면에 지금 이더리움 토큰 가치는 57% 상승하는데 이제 그쳤다는 거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이제 전체적인 가치가 이더리움이 훨씬 더 이제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솔라나가 더 지금은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라나도 이제 그 경쟁자들이 있죠. 근데 솔라나의 경쟁자로 지금 떠오르는 게 이제 수위라고 하는데 계속 경쟁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호화폐에 너무 이제 애착을 가지고 이제 그것만 보시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건 계속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너무 집착을 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대세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도 한번 전망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